중국 정부는 1월 22일 최초 감염자가 발견된 중국 후베이성은 물론 주변 지역을 봉쇄하고 중국인들의 국내 이동을 제한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중국 내 주요 5개 도시 역시 자체 봉쇄령으로 공항, 철도고속도로 등 외부와의 교통을 완전히 차단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감염자가 중국 국내는 물론 이제는 주변국을 넘어 유럽, 호주, 미국 등에서도 계속 추가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대응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중국 공안에 고립된 자국민들의 안전 확인 및 대피를 위한 다양한 조치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를 급파해 자국민들을 중국 공관에서 철수시키고 있다. 실제로 2월 28일 미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30일부터 우리나라,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이 전세기 및 군용기를 동원해 자국민을 중국에서 철수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의 자금인데 비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군사 마니아들은 전 세기 대신 공군에 KC-330 다목적 공중급무기를 투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회사는 전쟁이 사천을 투입해 현지에 체류 중인 재외 국민과 유학생 등 약 700여 명의 우리 국민은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월 23일 유엔 국제공항에서 소개되기 전까지 330에서 400 기종으로 주 4회 운항돼 이번 전세기의 경우는 노동조합 소속 베테랑 승무원들이 참가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전세기 미션을 통해 마스크 등 난제 방호복 및 의료용 소형 박진만 의료보호물품을 중국에 전달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편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군사 마니아 등을 중심으로 대한항공 여객기 대신 공군 수송기를 보내 우리 국민을 철수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적 재난 상황에서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공군 수송기가 더 적합하다는 것, 특히 그동안 다양한 국제 구호 활동에서 활약했던 C-130 계열 수송기 대신 최신의 KG-304인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무기 훨씬 컸을 트랜스포터 이하의 김치를 투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KEG-330을 도입한 목적 중 하나가 공군의 국내외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개선함은 물론 국제 평화 유지 활동과 해외 재난 지원 재외 국민 구조 활동에 기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통 국제적 재난재해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수송기들을 보내 인도적 차원의 다양한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비포장 활주로 이착륙 훈련 중인 미 공군 C-17이 수송기와 기상통제원의 모습. 실제로 군사 마니아들이 중국에 보내자고 주장하고 있는 C-330은 이런 장비를 내장, 약 300여 명의 병력과 약 45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1만 5천 칼뱅이 알려져 있다. 특히 기준치 130 수송기보다 더 많은 인원을 탑승, 더 먼 거리를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으며 고도도 더 높아 부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과 인천공항을 왕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탐색이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임무 중에는 병력 수송과 함께 항공의료로 메디컬 큐레이션 업무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국제관계 등을 논의로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군용 수송기를 투입하는 것보다
대한항공 전세기를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경우 군용기가 투입되는 상황은 국제적 자연재해로 인해 공항의 기능이 마비돼 와스나 활주로 등이 파손되어 정상적인 항공기 이착륙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다. 반대로 말하면 군용기의 투입은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민간 항공사가 정상적인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해도 실제로 군용기를 해외에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외교적 안정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실제로 인도적 목적의 구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용기라고 하더라도 타국에 전개할 경우 영공 통과 착륙할 빙상의 성장 조종사 및 승무원의 출입 금지 레이션을 띤 공항에서의 현지 공항 이용료 및 세금 납부 등 다양한 문제가 사전에 해결 혹은 협의되어야 한다. 만약 해외 전쟁 중 군용기의 교람이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현재 공휴일에서 외부와 연결된 유일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문학기행 국제공항의 항공사진. 현재 중국 정부의 결정으로 일반적인 항공편 운항은 중단된 상태지만 중국 정부가 허가한 전 세계의 이착륙이 공항으로서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군용기의 해외 전개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각 사례별 행정 지침을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할 정도이며 이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군용기의 해외 전개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자국민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연허 국제공항의 상무는 군용기가 투입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1월 30일에서 31일 대한항공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배경 역시 여러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인 판단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제공항에 주사회 운항한 만큼 영공 통과부터 이착륙 및 공항시설 이용까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아직 기종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AN38만 747, 같은 대형 여객기 330기 77만 7,787정 현재 대한항공이 보유한 다양한 기종을 도입할 수 있어 상황이 급변하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비행석 국제공항이 제소해 역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것일 뿐 항공기의 이착륙은 물론 공항으로서의 기능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허가한 항공기 이착륙 및 지상 지원 및 공항시설 이용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중국 각지에서 출발한 의료진들 역시 비행 국제공항을 통해 속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용도와 정부 전용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일반 전세기를 띄운 것 역시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사실 미국 정부의 전세기 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다양한 군용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해외 파병 및 국내 복귀는 물론 다양한 목적으로 전세기를 활용하고 있다. 2월 25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해당 분류에 쓰인 미국 정부가 봉쇄된 중국 후베이 성우안에서 자국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전세기를 투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약 14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보잉 767 전세기로 미국 시민과 가족은 물론 주재 미국 영사관 소속 외교관 및 직원들을 철수시킨다는. 그리고 미국 국무부는 중국 현지 시간으로 1월 29일 새벽 200만 명의 미국인을 통전세입니다. 이후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국제사회의 대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역시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미국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상징성을 감안할 때 만약 미국이 군용 수송기를 투입했다면 불필요한 보위 및 공포가 더욱 확산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은 군용 수송기를 보내 중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는 대신 전세기를 투입해 조용하면서도 가장 신속하게 자국민들을 중국에서 철수시키고 있다.